현재 시간 2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특징주들 더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또 주말이 껴있으니까 여기서 멈췄다 가는 게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고냐 스톱이냐 오늘 종목 고스톱 이화진 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시장이 뒤숭숭한데 네. 코스닥도 좀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종목별로 보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대응은 과장님이라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색깔은 좀 바뀔 것 같아요. 선물 오신 만길이 어제 끝나고 나서 네. 확실히 지금 수급적인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아마 이번 한 6월과 7월의 흐름은 이제 코스닥에 대한 흐름보다는 삼성전자 필두로 한 좀 대형주의 장으로 좀 색깔이 좀 변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6월, 7월 달에는 좀 삼성전자가 HBM3 양산 하냐 안 하냐의 차이에 따라서 좀 밸류체인 단의 비교가 굉장히 바뀌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 이슈도 한번 챙겨봐야겠네요. 그럼 오늘 10가지 종목 알아보기 앞서서 이화진 과장의 지난주 성적표 어땠는지 여러분 직접 체크해 보시죠. 10개 종목 중에서 무려 9개 종목의 주가 적중률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100%, 90%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렵지만 그 안에서 종목별의 이슈 그리고 차트 분석을 통해 의견 드릴게요. 오늘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지 보시죠. 인기 검색 상위와 장중 급등락을 보여준 대표적인 종목들로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요. 오늘 신규 상승한 그리드 위즈 봐볼게요. 딱 그리드에서부터 뭔가 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세네 개 주인데 뭐 하는 회사인지 오늘 제가 봤을 때는 한 80에서 90% 정도 올라주고 있었거든요. 네. 오늘 장의 주가 성적표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히 요즘에 IPO 상장한 회사들이 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제 급등했다가 그 단계라면 뭐 1시간, 2시간이겠죠. 이제 급등을 했다가 다시 빠지는 이제 흐름이 많은데 이 회사는 일단은 뭐 대부분 뭐 상장을 하게 되면은 향후에 뭐 오버행 이슈나 뭐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회사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SK가스입니다. 결국은 뭐냐? 이 회사가 에너지 데이터 테크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우리가 이제 전력 수요나 이 전력 수요 감축을 통해서 이 전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거기에 정산을 받으면서 수익성을 올라가는 좀 회사라고 보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우리나라 이제 MS 시장 점유율을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워낙 최근에 에너지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서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이 회사도 2020년 기준에 200억에서 지금 현재 거의 500억까지 매출이 좀 올라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최근에 IPO 했던 회사들 대비해서 그나마 좀 실적주로서 조금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물론 오늘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은 추후에라도 좀 고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전력과 관련된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 다 같이 연일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드 위즈의 경우에도 SK가스와 또 연관이 네. 있다고 하니까 뭔가 믿고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신규 상장치고는 가장 높은 상승률이 100%밖에 안 됐어요. 네. 현재는 47%로 다시 좀 상승폭이 길게, 그러니까 윗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시장 탓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좀 시장 탓도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최근에 SK가스가 추후에 이거를 오버행 그 매도 이슈가 나올 거 논의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거는 확정으로 좀 말해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가 기사에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는 중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향후에 좀 리스크를 안 남는다. 결국은 매출 실적에 좀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드 위즈. 그래서 그 의견 오늘 좀 아쉽긴 한데 우리 이화진 과장님은 실적도 받쳐주는 종목이니까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보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볼게요. 인기 검색 상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5.18%,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상승인데 이 동해 가스전 이야기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영일만 확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 안에서 한국가스공사만큼의 수혜가 떨어질 수 네.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게 민간 사업자로 허가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제일 중요할 거로 보고 있는데 네. 결국 동해 그 가스전에 북부와 남부 쪽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북부 쪽은 향후에 한국석유공사에서 100% 인수를 한국가스공사가 가져갈 거고 만약에 남부 쪽이 만약에 민간 사업자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30% 지분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는 사실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대신 이거는 밸류
밸류가 측정할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 이게 32년, 35년쯤에 이게 나중에 시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밸류를 거의 10년 땡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불확실성이 오히려 주가를 더 상방에 열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훨씬 기대감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결국 최근에 한국가스공사가 MSCI 편입 이슈가 많습니다. 이거는 결국 다음 달까지 그 4, 50% 올리고 적어도 시총이 5조 이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한국가스공사가 대장주면은 당연히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거는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이쁜 공자님은요, 고래 무서워서 매수 안함 후덜덜이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막상 시추해 봤는데 정말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전에 시추에 들어가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상관 여부 없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맞나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저는 오. 개인적으로 초전자체랑 같이 보이고 있고 초전도체. 네. 한국가스공사가 신성 데이터테크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파워로직스입니다.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한국석유는 그냥 선한 같은 회사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적어도 6개월 이전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수급적으로 시장을 올릴 수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은 신성 데이터테크 같은 경우는 개인이 올렸지만은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한 달 전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수세를 일관해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향후의 밸류업 정책이나 한국가스공사 기준으로 그리고 아니면 MSCI 편입에 따른 수급적인 이슈가 계속 부각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랑 같이 비교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수급 주체가 누구냐에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충분히 수혜 기대된다. 그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장중 급락하고 있는 에코프로머티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김준호 매니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시설 투자 이야기, 요즘 음식료 업체들이 시설 투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100억, 화장품도 100억, 이 소식에 상한가 가는데 1조 시설 투자 이야기 나왔던 에코프로머티는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가느냐 아쉽다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오늘의 이 리스크는 리스크고 다시 상장 가능성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 의견은 아직까지는 업황이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최근에 뭐 월 판매 데이터도 잘 나왔고 뭐 이후 뭐 관세 관련 중국 전기차 관련된 관세 얘기로 인해서 최근에 단기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만은 아직 이게 지속적으로 업황이 돌아섰냐라고 하려면은 충분한 데이터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에코프로머티도 최근에 뭐 양극재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팔리더라도 대부분 중저가 전기차가 좀 팔렸기 때문에 네. 당연히 배터리 입장에서는 마진이 줄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런 소재 단에도 이런 마진 자체가 생각보다 크기가 쉽지는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분간은 좀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증설을 하니까 효과가 있고 농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2차 전지가 작년에 딱 이런 모습이었죠. 증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오히려 굉장히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업황 자체가 안 좋은데 증설을 한다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비용 단에서 부담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시장에서는 좋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설을 하는 건 하는 건데 지금 업황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자들은 호재보다는 부담 요인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블록들 이슈도 나왔고요. 여기서 지금 장중 저점까지 밀리고 있거든요. 네. 에코프로머티 15% 급락인데 이거 손절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계속 들고 가야 됩니까? 일단은 이게 결국에는 이게 하방이 더 가냐라는 측면이 있는데 워낙 이제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비엔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머티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하락세는 충분히 좀 많이 와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반등이 강하게 못 날 뿐이지 어느 정도 이 가격대에서 행보는 좀 유지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단기간은 지금의 강한 반등이 지금 나오기 쉽지 않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톱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권은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을 단기로 보느냐 중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당장의 반등은 좀 어려우니 스톱 의견 드릴게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볼까요? HMM 오늘 상승 테마에 올라와 있고요. 이 해상운임이 연일 오르고 있다고요. 오늘은 뭐 조
조선주, 해운주 다 같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 HMM의 매력 있습니까? 이번 확실히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제가 지난번에 해운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5월 달에 가격 인상에 따른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HMM이나 페노션이나 대부분 해운사들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조선사들을 통해서도 특히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약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해운사들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계속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SCFI나 이제 BDI 운임 지수가 계속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제가 단기간의 급등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주가적인 측면에는 크게 좀 단기성 테마라고 생각을 해왔지만은 지금의 흐름은 어쨌든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건 고라고 말씀드릴게요. HMM 고입니다. 그런데 이 해상운임은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조선주들의 경우나 뭐 해운주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히나 해운들은 그 뉴스가 나올 때만 반짝 오르고 이게 연속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52주 신고가 기록하는 테마나 업종도 허다한데 왜 이렇게 해운주들은 그 힘이 부족한 걸까요? HMM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뭐 재매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산업은행에서도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기존의 그런 모멘텀이 사라진 측면에서 이제 해운 업황에 대한 이제 그 기운만 이제 나아져야 되는데 예전에 2021년, 22년쯤에 그 당시에는 이제 수혜주 운하나 이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운임 가격 상승이 결국에는 수요 자체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게 실적이 반영이 됐었고 만약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분기 실적을 뜯었을 때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생각보다 수급은 좀 몰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HMM은 그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도 보시죠. 민테크 오늘 장중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20% 넘는 상승에 5거래 연속 오름세인데 주가가 오르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8일쯤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그리고 현대차랑 이제 바스 관련된 협업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50조 시장인데 50조. 결국에는 이게 서비스형 배터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민테크가 이쪽 고객사를 이제 두고 있기 때문에 바스를요? 예, 오. 그게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기대감이 좀 나오지 않았나.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2차 전지와는 조금 다른 결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배터리를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 시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민테크가 가진 기술로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서비스형 배터리 이 바스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연관된 기업이 민테크입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십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그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전체 10가지 정리해 볼까요? 고냐, 스톱이냐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에코프로머티와 LS 머티리얼즈만 스톱이고요. 나머지 8개 종목은 고 의견 주셨습니다. 가장 수상한 종목으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꼽아주셨습니까? 아니면은 HMM을 꼽아주셨습니까? 무엇입니까?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요. 안 그래도 좀 궁금했던 게 오늘 반도체주들이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네. 한미반도체도 오전장에 딱 고가 찍고 내려왔는데 그 안에서 이오테크닉스가 혼자 달리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왜 수상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네. 물론 어제 이재용 회장이 귀국을 했고 이제 HBN3도 이번에 6월 달에 양산을 할 건데 8단부터 할 겁니다. 그럼 3분기가 12단이고 그런데 전선환 회장이 최근에 컴퓨텍스에서 실패설을 반박을 했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HBN3를 양산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쪽에 레이지 커팅 장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올해 1월 달에도 MOU를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이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 이번에 레거시 그리고 HBM, 파운드리 이 세 가지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레거시 쪽에서도 향후에 컨콜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워낙 HBM 캐펙스 투자가 계속 꾸준히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레거시 쪽에 대한 이게 결국에는 쇼티지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그루밍 장비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있고 거기다가 스텔스 다이싱 장비까지 이번 HBM 쪽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HBM에는 이 척층에 대한 커팅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물론 이제 디스코사가 그 70% 시장을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시장 자체가 국산화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오테크닉스도 그동안 수주 모멘텀이 없었는데
있는데 아마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높지 않을까라고 해봤을 때 오늘 반등이 어떻게 보면 저점 시그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저점 시그널, 오늘의 또 상승이 뭔가 힌트를 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고점 대비 많이 밀렸어요. 사실 저희가 가격 전략을 제시하기보다는 이오테크닉스를 매수한다면 좀 긴 시선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삼성전자의 무언가 이슈를 기다렸다가 네. 그 이슈에 인해서 또 반등할 때 그때 파는 게 좋을까요? 결국 삼성전자가 뭐 2분기 콩콜을 아마 7월 한 30일쯤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 분위기는 갈 수 있을 거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레거시 캐퍼시터냐 아니면 HBM 아니면은 이쪽에 양산이냐 결국 두 개 다 모멘텀이 될 거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너지 자체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중장기 목적으로 접근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관점으로 저 이창진 아나운서도 결국 속도의 문제일 뿐 HBM과 레거시 다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라고 의견 주셨는데 딱 맞았네요. 네,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과장과 함께 오늘도 정리해 봤어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